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계속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메타버스 안에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그냥 안전한 곳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조심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민호 이 공저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현실과 같은 유형이지만 사법권을 적용시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범죄가 있을 때 우리는 사법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벌을 주거나 감옥에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에게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아직까지는 어떤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첫 번째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정보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누군가 침해할 수 있다. 어디 메타버스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찌에서 아이템을 공개했어요. 10일 정도 됐는데 2차 컨텐츠가 나왔는데요. 몇 개가 유사품이 나왔냐면 40만 개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무언가 지적인 재산권을 가지고서 내가 유용하게 쓸 것을 다른 사람이 굉장히 쉽게 유용한 것을 카피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타버스 안에는 언어 폭력이 일어날 수 있죠. 온라인상에서도 뭐 게임을 하던가 채팅을 하던가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때로는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유튜브가 2019년에 아바타를 통해서 토크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의 내용을 사실 무근인 내용인데 누군가에게 듣고 그것을 발설했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제재를 가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해자가 돼버렸고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왜?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유명한 사람이 그것을 토크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돼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성폭력, 성희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을 이상한 소문으로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희롱도 일어날 수 있다. 성폭력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븐테크의 공저자 김상균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플랫폼에서요 소규모 공연이 있었는데 객석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여자 뒤에 이렇게 서더니 몸을 부비부비 이렇게 부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심이 있을 수 있죠. 아바타지만 가상 공간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가상 공간에서 만났다가 이제 현실 공간에서 만남을 제한해서 미성년자를 성폭력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것은 가상 공간이지만 이런 성희롱도 있을 수 있고 성폭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프라이버시 침해인데요.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의 이 초상권도 우리가 보호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내 개인적인 내용들, 개인적인 어떠한 것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메타버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온라인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초상권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떠한 보호받을 내용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받고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한참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를 치고 있지만 이게 몸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몸도 보여주세요. 이래서 몸캠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범죄로 이용을 했습니까? 500만 원 보내지 않으면 당신 지인들에게 이걸 다 뿌리겠다. 500만 원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을 보내달라. 2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개인적인 어떠한 보호받아야 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게 되고 그것을 범죄로 사용하게 되니까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반드시 조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기 혹 금품 갈취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도 있지만 온라인 상에도 있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안에서도 사기 혹은 금품 갈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이제 구매하려고 했는데 구매하려고 이제 돈은 지불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돈을 지불받은 사람이 아이템은 주지 않고 로그아웃 해버리고 나가버린 경우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사기를 당할 수 있고요. 또 나도 누군가를 사기 칠 수 있는, 당하다 보니까 또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야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배우자,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는 서로가 돌봐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녀가 놀이터에 가면 어때요? 놀이터에 같이 갔죠. 그래서 아이가 잘 놀고 있는가, 안전하게 놀고 있는가, 혹은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던 뭘 하던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또 누군가에게 언어 폭력을 하거나 매너 없게 말하고 행동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만 줘도, 지켜만 봐줘도 굉장히 어떤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사는 공동체, 같이 사는 가족, 같이 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